항상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짜릿한 장면을 연출하는 데에다가만 돈을 씁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완전히 지금 화장실 청소부터 해가지고 예. 뭐 썩은 계란 나오고 지금 뭐 벌레 해충에 물리고 제도 보완을 하든 국감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이거 밝힐 정신이 있습니까? 없죠. 서로 싸우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게 바쁘고 네, 안녕하십니까. 신정현의 청년내각의 신정현입니다. 여러분 더위 잘 버텨내고 계시죠? 이제 곧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목요일이면 전국이다 태풍 영향권으로 들어온다는데 더위 이겨냈더니 또 비 소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이겨내자고요. 오늘은 특별히 청년내각 이제 돌고 돌아 처음 출연하셨던 우리 행안부 장관이자 아까 정바세 대표 신인규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잼버리의 주된 책임을 지금 맡고 있는 네. 신인규 행안부 장관입니다. 책임이 크죠? 지금 책임이 매우 막중함을 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정이 죄인의 표정입니다.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네. 네, 제 옆에는 이제 지난주부터 고정 패널이 되셨죠. 이제 고승혁 옥소 폴리틱스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승혁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근데 제가 진짜 문제예요. 왜냐면 제가 지각했거든요. 지각했어요. 네. 10분. 왜 늦었는지 알면 2분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10분 늦게 봤을 텐데 다 제 네. 탓입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를 하는데요. 이 국민의힘, 이 보수, 이 민주당, 이 극좌, 극우들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세로가로 뉴스 농장이라고 유튜브 새로 채널인가요? 만들었습니다. 예, 아. 그 목가인이라는 채널에서 하고 있는데 목가인? 여러분들도 한번 초대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뉴스공장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나가서 둘 다 투표 조작됐다고 하잖아요. 네네. 언제까지 가짜뉴스 음모론과 사시겠습니까? 저같이 관훈 언론상을 받은 그 올바른 언론인과 함께 네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오. 팩트 위주로 아주 아름다운 뉴스 함께 하실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상도 받으셨어요? 상도 받았대요. 대한민국에서 훌륭하시네. 언론 네. 1장 먹는 게 관훈 네. 언론상 네. 그리고 제가 2021년 방송기자 대상 야, 받았습니다. 왜? 대박. 민주당 덕분에. 제가 대장동 썼거든요. 대장도 네. 저희한테 뼈 아픈 건데. 감사합니다. 민주당 덕에 상도 받고 너무 예, 좋아요. 축하드리고요. 네. 3주 넘게 이렇게 또 뜨거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힘든 게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칼부림, 칼부림. 칼부림. 순살 아파트 순살 아파트.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잼버리가 가장 마음을 아프고 사실은 그래요. 잼버리 네. 진짜. 저 오는 길에도 경복궁역에서 그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 한 수백 명을 보고 왔어요. 예, 서울에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표정이 전부 다 뭐 정말 외국에 와서 신나는 표정이 아니라 지쳐서 넉다운된 표정으로 네, 그래서 네. 뭔가 미안했어가 헬로우 했는데 정말 답변만큼은 되게 반갑게 또 헬로우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귀엽다. 네, 제가 귀엽게 생겨서 그랬나? 어머나 진짜. 네, 좋습니다. 우리는 남 탓하지 않고요. 비난을 위한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방송. 첫 번째 토크 주제는 잼버리 사태입니다. 잼버리 정말 네, 효과음 나가니까 조용히 하시고요. 죄송해요. 나 맨날 까먹네. 네, 지금 중단됐다가 계속한다 그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엇갈리고 있는 이 잼버리 이제 결국은 태풍 때문에 결국은 전원 철수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역사에 남을 만한 국제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여야는 어떻게 해결할까 보다 책임 공방에만 열중하는 것 같습니다. 신인규 우리 장관님. 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우선은 저는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또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 수준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의 행정 능력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정말 좀 비현실적인 일이 저는 제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잼버리라는 것이 사실은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온 행사이기도 하고 이거 지금 정권이 바뀐 지도 1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여가부 장관이나 또 행안부 장관 뭐 이분들이 뭐 국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언론에 나와서 이상 없다. 이상 지금 없다 뭐 그랬죠. 완벽한 잼버리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이거 이미 말을 남겨놨거든요. 그러다가 일이 딱 잘못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예. 전 세계인들 앞에 굉장히 그들의 그 인생의 한 번뿐인 그 추억을 우리나라가
좋은 추억은 못 줄 망정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지금 발생이 돼서 맞아요. 이거는 뭐 문제를 하나하나 지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음. 매우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내지는 붕괴 상황 아니냐. 공직 기강 회의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예. 정말 뭐 아주 그냥 최악의 평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행안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이신데 그 정도 평가를 내렸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정말 심각하죠. 서로 남 탓만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했다. 아니다. 너에게 1년 6개월이 있었는데 뭐 했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잖아요. 우리 고승혁 우리 예. 안전기획부장님 되셨죠? 예, 저는 안기부장입니다. 예. 이 안전을 기획해야 돼요. 지금 나라의 안전이 부족해요. 예. 제가 그래서 안전을 기획하기 위해 예. 왔는데 아니 국정원이 된 지 얼마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 안기부까지 올라갑니까? 국가의 정보는 너무 많아요. 아. 오히려 SNS 때문에 정보는 너무 많아서 네.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음. 안전은 없어요. 그래서 음. 제가 안전기획부장을 맡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들 집에서 조심하겠습니다. 도청 조심하시고 그럼 우리 안기 부장님한테 이제까지 잼버리 유치 과정을 한번 읊어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87년에 이제 노태운 대통령이 이제 막판 공약으로 새만금 간척을 들었는데요. 이제 아하. 그때부터 이제 새만금 자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되게 설왕설래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상하이의 푸둥지구는 또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는 완전 상전벽해했는데 새만금은 아직 가만히 있는데 네. 문제는 새만금 잼버리 유치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바로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의 이제 해수부 장관이 유치위원장으로 했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개최지로 선정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치렀는데 예.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전 정부 탓이다 하면 노태우까지 가는데 그럼 육사 탓입니까 이게? 이게 그렇게 계속 예. 책임을 떠넘겨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중앙일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런 거는 국제적 망신이다.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할 게 아니다. 조선일보조차도 네. 정부 1년 3개월 지났는데 이런 것까지 전 정부 탓하면 공감하겠나라고 했어요. 보수적인 신문조차도 그건 얘기 안 된다고 했는데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한겨레에서는 이렇게도 지적했는데 만약에 잼버리가 빵 터졌어요. 너무 잘 됐어.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덕분에 성공했습니다라고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예, 예. 이거는 아니 지금 햇볕이 이렇게 쏟아지고 작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지적했잖아요. 예. 그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견된 일. 네. 그리고 네. 지금 태풍 오잖아요. 제가 이제 방송기자 출신으로서 8월마다 방송인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서해안 바닷가 가서 비 맞으면서 서 있게요. 옛날 김대기 기자. 네. 박대기. 박대기. 네. 성 바꿔 죄송합니다. 왜냐면 정해져 있는 루틴한 일정이에요. 네. 서해안에는 태풍이 와요. 근데 거기를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준비를 못했다?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만금 간척 이후로 3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 사이에 8명의 대통령이 이제 만들어졌죠. 여야가 서로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돼요? 우선은 그 정부는 무한 책임을 부담을 하죠. 현 정부는. 그렇죠. 트루먼 대통령이 또 Buck Stops Here라는 그 오. 명패도 있습니다. 엘리트 같아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변호사. 그 무한 책임, 네. 정치 무한 책임을 말씀을 하시고 강조를 했는데 네. 이렇게 남 탓을 할 거면은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냥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올라갈 게 아니라 그냥 예. 아싸리 그냥 단군 할아버지 탓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차라리 확 올라가는 모든 건 김에. 단군 탓이다. 그러니까 왜 태풍이 우리를 오는 자리에다가 자리를 네, 나라를 잡아. 세웠어. 아니 그래서 정말 그 단군 할아버지까지 이제 탓을 할 지경이다. 네, 저는 이렇게 네. 보면서 이게 남 탓을 자꾸 하는 모습이 과연 정부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도 이제 앞으로 안전사고 문제 계속 있을 거거든요. 네. 이제 뭐 또 수해가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죠. 또 여러 가지 지금 국가의 시스템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도 우리나라 행정력 자체가 저는 더 감소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뭔가 이 지금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모티베이션을 해야 되는 위에 지도부들, 그러니까 지도층들, 고위 공무원들이 지금 뭔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축구의 비유를 좀 하자면은 축구. 축구에서도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감독이 바뀌어가지고 막 10대 0으로 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감독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이거는 전 감독 탓이다. 이 전 감독이 훈련을 덜 시켜놨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든지 예. 아니면은 우리 선수들이 너무 못 뛰어서 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 감독은 아마 연봉 다 뺏길 겁니다. 연봉 다 경질시켜야죠. 뺏기죠. 경질시켜야지. 그죠. 네. 무책임한 거죠. 그럼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태원 참사 문제 그리고 수해 문제, 수해
수해 참사 문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묻지마 칼부림 문제라든지 지금 이 마지막에 잼버리 문제까지 있어서 1년의 지금 행정적인 그런 공백 내지는 공무원들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네. 왜 우리는 세금을 내는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답을 듣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이번에도 잼버리 할 때 보면요, 중간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막 전사적으로 하니까 다 되거든요. 많이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드는 질문이 왜 그 전에 그러면 그 일을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자꾸 남 탓하고 전 정부 탓하는 것 자체는 네. 현 정부의 무능함 플러스 무책임까지 저는 오히려 더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태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능함은 능력의 문제고 무책임함은 태도의 문제거든요. 능력과 태도 두 가지에서 다 낙제점을 주신 거예요. 예산의 문제도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죠. 예산 문제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새만금 예산 집행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예산 대부분이 제대로 쓰였다고 강조합니다. 정부가 밝힌 사업비엔 수송, 의료, 청소 등 대원들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 그래서 조직위 사업비 656억 원 중 올해 예산 276억 원의 세부 계획을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예견됐던 문제, 폭염과 방역, 청결 항목부터 봤습니다. 민원이 집중됐던 화장실 청소 및 관리 비용은 불과 4,500만 원. You see the water is full. No one clean. It's not impossible. 벌레 방역비 5억 원을 포함해 청소 관련 전체 예산은 15억 원 남짓입니다. 여기에 그늘막 설치 1억 8천만 원을 더해 청결과 방역, 폭염 대피를 위해 준비된 예산은 모두 16억 9,500여만 원. 전체의 6% 수준입니다. 턱없이 부족했다는 건 이미 야영장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Very much little. So terrible. 14 scouts like this.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예산 대부분이 제대로 쓰였다고 강조합니다. 네, 제대로 쓰였다면 이런 상황이 왔을 리가 없죠. 예. 영상 자료에서는 청결,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년 전에 대정부 질문, 뭐였죠? 대정부 질문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국정감사였죠. 예. 상임위에서요. 예,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무엇이었냐면 아마도 해충과 폭염, 이 위생 세 가지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아마 대두될 거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여가부 장관은 다 확인했고 잘 준비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이죠.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사실 맞지 않죠. 제가 지금 와서 좀 고백드리자면 제가 잼보리 때 부안에 갔다 왔어요. 예, 그 부안에서 잼보리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두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정말 열악하게 이를 데가 없었고 무엇보다 모기, 해충들이 너무 많아서 잠깐 앉아있는 사이에도 모기 5-6마리가 내 한쪽 다리에 다 붙어있을 정도로 이게 이미 예견되었던 겁니다. 그 새만금 주변에 해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다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6%의 예산, 16억 정도밖에 쓰지 않아서 청결 문제, 위생 문제, 해충 문제, 폭염 문제 대응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산 내역 전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T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총 사업비 승인 사업이 총 1,170억 원이에요. 21년도에 156억, 22년도에 397억, 23년도에 616억 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된 걸 잘 추이를 보면 22년도와 23년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쓰이죠. 그렇게 많이 쓰이는 예산에서도 지금 다시 내용의 세부 내역을 보면 실제 기반 시설에 활용된 예산 규모가 지금 다들 보시다시피 전체 예산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조직위 지원 사업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 예산 규모로 869억. 아마 지금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해명을 했는데 운영비와 사업비에도 시설비가 포함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약 700억 정도가 시설비로 실제로 쓰여진 걸로 확인은 됐어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런 거. 700억을 썼어. 그 엄청난 700억의 예산에 시설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청년 내각, 우리 망명정부의 청년 내각의 우리 행안부 장관, 신인규 장관이라면 과연 1년 전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잼버리 준비를 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저거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하면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뭐 저출산 예산 뭐 100조라는 얘기도 있고 150조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네네. 아무리 써도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잼버리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을 갖다가 많이 배정해서 돈을 써도 누가 도대체 해먹었는지 밝혀지지도 않고 돈은 다 증발됐고 잼버리는 엉망이 됐고 피해는 다 우리 온 청년들이 보고 완전히 이게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세 가지 주체의 문제를 전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일단 저 예산을 잘못 집행한 행정부의 책임이 있죠. 네네. 첫 번째 책임입니다. 행정부. 그럼 행정부 안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책임이 있고. 두 번째, 그럼 행정부가 잘못되게 돈 쓰면 누가 감독하죠? 그 당연히 국회가 하는 국회가 거죠. 해야죠. 그러니까 예. 국회가 하는 건데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한 거죠. 그럼 국회의원들은 지금 서로 니탓 내탓 공방할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저것이 공무원들이 업체랑 결탁을 해서 몰아주기를 했거나 뭔가 뭐 부정부하게 썼거나 한다면 부패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누가 잡아내야 됩니까? 아. 감사원 아니면 검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감사원과 검찰은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7년 동안. 검찰은 엄청 바빠요 지금. 뭐 했냐는 거죠. 압수수색하느라.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전임 정부 탓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검찰총장과 했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고위직, 사정기관 네. 고위직을 지냄으로써 약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사정을 담당했던 분이거든요. 예. 최고 책임자입니다. 네네. 검찰총장보다 더 높은 건 없어요. 그렇죠. 검찰에서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탓을 하게 되면은 잼버리에 대해서 이거 저는 자기 얼굴에 또 침뱉기다. 아. 자기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렇네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가 아니다. 저 지금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 예산을 다시 한번 집행해서 짠다 그러면은 네. 전 이렇게 봐요. 당연히 누수되는 예산 막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죠. 보통 이런 행사를 치르게 되면은 저도 직장생활 해봤습니다만은 항상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VIP 행사라고 하죠. 그러면은 윗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짜릿한 장면을 연출하는 데에다가만 돈을 씁니다. 그래놓고 대통령 가고 나면은 마치 그 사단장이 물러나고 나서 이상해지듯이 예. 지금 근데 엄청 짜릿할 것 같은데 손발이. 아니 그래서 여기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내지는 개막식과 폐영식의 보여주기 행사에만 돈을 몰아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완전히 지금 화장실 청소부터 해가지고 예. 뭐 썩은 계란 나오고 지금 뭐 벌레 해충에 물리고 완전히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에 애플킬러가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무슨 에어컨이 없으니까 화장실이 부족합니까? 그렇죠. 아니 청소 용역업체가 없습니까?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에 샜는지를 이건 다 따져봐야 될 일인데 참 네. 제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것은 네. 지금 국회가 그럼 이거 시정해야 되거든요. 다 잘못됐으니까 제도 보완을 하든 국감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이거 밝힐 정신이 있습니까? 없죠. 서로 싸우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게 바쁘고 서로 예. 전 정부 탓하고 당군 할아버지 탓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지금 문제를 발각할 수 있을까요? 그 저는 지금 현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심각하게 그 제도권 정치인들에 대해서 거의 탄핵 수준에 이르렀다. 아. 물론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네.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국민의 대표로 뽑아놓으면 뭐하냐. 행정부 공무원들 감독도 못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부터 먼저 반성을 처절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야. 생각합니다. 저 근데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아 저한테. 네. 예예 물어보시죠. 그렇게 말씀하면 공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너무 지금 궁금한데? 망명 정부의 행안부 장관 신분이기 때문에 맞다. 나 그 블랙리스트에서 봤어. 맞아. 국민의힘 블랙리스트. 그런 나쁜 있잖아. 문서 예. 보지 마세요. 아 예, 예. 맞다. 그러니까 망명 정부의 지금 장관인데. 장차관이 되면 블랙리스트 자동으로 올라가요. 아, 예. 올라간 사람만 여기 정부에 그렇죠. 오셨습니다. 본인도 안기부장 되는데 그냥 된 줄 아세요? 예. 언론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저랑 지금. 같이 놀면은 자꾸 그렇게 됩니다. 맞아요. 예, 조심하세요. 그렇군요. 네. 저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음식, 위생, 폭염, 뭐 질환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었거든요. 텐트를 드러냈더니 밑에 막 쥐들이 드글드글했다라는 말들도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부안에 제가 직접 갔다 왔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고 이렇게 엉터리로 손님들을 맞이했다면 추억을 갖고 가야 될 친구들이 악몽을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사흘 동안 지금부터의 우리는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가 장관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우선은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폐영식까지 얼마 남진 않았지만 뭐 이제 전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사고는 국가가 치고 지금 수습은 다 국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 이 잼버리 행사까지는 우리가 잘 마치는 게 일단 필요하다라고 예. 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통령께서 인사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공동조직위원장이라고 하는 여가부 장관, 김현숙 장관, 이상민 장관, 그리고 문체부 장관의 박보규 장관이죠. 네.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라도 책임을 가려서라도 장관한테 정부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잼버리 특별법에 보시면은 정부 지원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누구 네. 소속인지 아십니까? 누구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아.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지원하라고 총리가 그 소속이 돼가지고 장관들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지원위원회는 그동안 뭐 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정말로 진정성 있게 반성한다면은 이건 거의 총리까지도 경질해야 될 사안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이런 뭐 여러 가지 예산부터 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직무감찰해서 이 부분에 저는 아주 그냥 꼼꼼하게 다 책임을 이번에는 물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가부 장관의 경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망명정부 청년내각의 여가부 장관이 지난주에 내각에 입성을 했어요. 하헌기 님이라고. 휴대폰 잠깐 킬 수 있어요? 아, 예, 됩니다. 예, 됩니다. 그 스피커폰을 한번 해서 우리 하헌기 책임을 여가부 물어야 됩니다. 장관에게 아, 근데 장관님 책임을 물어야 바쁘신데 됩니다. 막 전화해도 됩니까? 전화하십시오. 예, 지금 제가 됩니까? 하라면 하는 겁니다. 망명정부의 최고장은 저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 그래서 책임져야 됩니다. 예, 전화 안 받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하헌기 네. 장관 지금 보고 있으면 빨리 전화 받으세요. 바로 전화 드립니다. 네. 사퇴하십시오. 받아요? 아, 예, 그 여가부 장관님이세요. 저 방송 중인데요. 진짜 웃겨. 예, 여가부 장관님. 지하철. 아, 장관이 소탈합니다. 지금 저 지하철에 장관님이 관용차를 안 타고 예, 관용차 지하철을. 반납. 예, 그럼 장관님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아 장관님이 네. 굉장히 예의 바르게. 오셔가지고. 내 생각에는 방송 보고 지금 네. 경질 얘기가 나오니까 아, 여기 지하철이에요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장관이 아, 양심적인 분이셔서 그런가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자, 하헌기 여가부 장관 잠깐 전화 통화했고요. 자, 그러면 정부가 이제 전면적으로 나섰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신인규 장관께서 말한 것처럼 정부가 나서니까 뭔가 문제가 풀리고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 스스로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정부가 뭐를 했고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지 한번 정부 대책에 대해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수용 용량 초과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그늘 쉼터를 또 설치했고요. 대학 네. 병원이랑 이제 제약사에 음. 약품의 또 긴급 공수 요청했어요.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음식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네. 바가지 요금 있었죠. 그 GS25 그 편의점 원가격으로 복귀시키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또 비위생적 환경이라고 하는데 청소 횟수를 늘리기로 했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사실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대기업들이 조금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잘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틀 동안 일어난 것 중에 네. 사람들이 아주 그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이 아주 조롱을 사는 일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새만금에서 K-팝 콘서트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뻘밭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꿨더니 전북 현대 홈 경기가 그냥 취소된 거예요. 그래 축구 팬들이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 예. 경기가 안 돼서. 예. 근데 그때 열리는 지역 뮤직 페스티벌 가수들한테도 야 지역 뮤직 페스티벌 가지 말고 그러면 공연 와 해서 지역 뮤직 페스티벌도 없앴어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초청 가수를 다 빼간다고 통보했어요. 그런데 그쯤에 전라북도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네. 이거 다 섭외해 놓고 다 취소시켰어요. 다 취소시키고 서울로 가겠다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일반 통보한 거예요. 서울시에. 그래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축구도 안 하고 콘서트도 안 하고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도 안 하고 와. 다 없어요. 근데 갑자기 서울로 옮기니까 예. 숙소가 있습니까? 숙소가 없으니까 예. 숙소를 잡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했다가 취소되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단 이틀 만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구만요. 근데 또 서울에 비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경기장을 고척 스카이돔으로 옮기겠다고 상암에서? 예. 네. 다 안 해요. 그러니까 고른 데마다 다. 이럴 거면은 진작에 그냥 중단을 하는 게 맞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결국 나온 게 네, 뭡니까? 스타뉴스에서 단독으로 나왔어. 뮤뱅 중단. 왜냐면 뮤직뱅크에 나올 사람을 다 빼가야 되니까. 그래서 KBS가 뮤직뱅크를 중단합니다. 야. 한국 방송이라 가능한 건가요? 네. 이게 참
뮤직뱅크 중단이라니 세상에 젊은 10대 청소년들이 얼마나 지금 너무 슬퍼서 울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뮤직뱅크라니. K-팝 우리 가수들이 네. 그냥 나라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겁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참 시장의 자율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우리나라 체계가 다 있는데 완전히 지금 정부가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전 나라가 흔들리는 네. 이러면서 많은 시민들이 또 불편을 추가적으로 겪고 또 결국 잼버리 외국 청소년들한테도 이게 참 우리가 굉장히 혼란만 주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힘의 성일정 의원이 뭐예요? BTS 네. 국방부에 데려와 차출하라고? 달라고 그거 성일종 의원님 맡겨놨어요? 뭘 자기가 오라면 와야 돼? 뭘 맡겨놨냐고 자기가. 예, 예. BTS를 하이브가 아니라 왜 국방부가 아니, 방 사장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진짜? 예. 아이고. 너무 재밌어. 지금 가만히 보면 마치 권위주의 정부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래가지고 뭐 KBS 방송도 그냥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가수들의 그냥 선택권까지 다 무시하고 우리 박정현 선생님이 그 심수봉 선생님 이렇게 데려오듯이 땡겨가지고 지금 거꾸로 역행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그게 너무 좀 안타깝고요. 자, 정부의 노력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볼게요. 대통령이 관광 프로그램 대체해라. 뭐 휴가를 중단하고 이제 이렇게 좀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유지됐죠. 여가부 장관 행사 속개 취재 협조 여부가 계속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취재가 실제로 협조가 되는 게 아니라 취재가 차단되어 버렸죠. 같이 야영을 하겠다는 행안부 장관 이거 정말 웃겼는데 화장실 위생 점검하러 다니는 국무총리 왜 저러는 거야? 이 대체? 더운 날 행안부 장관 뭐 입고 다니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민방위복. 민방위복을 딱 입고 그 더운 날. 자기는 에어컨을 그래. 많이 쓰는 냉방병이 있는 거예요 지금 냉방병이. 그 직전까지 공간에서 막 시원하게 있다가 잠깐 쇼하는 거죠. 이게 쇼맨십입니다. 쇼맨십. 예, 거기에다가 또 화장실 청소에 공무원들 대거 또 동료하면서 동원하면서 공무원들 익명으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진짜 공무원 못하겠다고 이제 정말 자괴감이 느껴진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잼버리 종료 후에 공무원 사회 피바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부안군 전북도 그래서 공무원들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키는 것만이라도 그냥 대충 하자.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자. 보신주의가 지금 가득 이제 차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태풍으로 전원 철수하고 나서 숙소 대란의 문제들이 또 불거지고 있어요. 또 철수 대원들은 수도권으로 다 몰려와 제가 아까 전에 경복궁 지나오는데 수백 명의 잼버리 그 스카우트 대원들이 있었거든요. 어디에 가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잡혀 있는 게 없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얘기했던 거 네. 성일정 의원 국방부에다 BTS 차출 요구를 했어요. 정말 예? 정말 재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너무 예. 재밌다. 자, 뭐 지금 이 시대에 애국심만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정말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그 이것도 되게 그 인터넷 밈으로 조롱받고 있는데요. 잼버리 관련해서 해외 출장을 이제 99번을 간 거예요. 99번. 예, 근데 사람들이 어딜 갔냐면 네. 이탈리아를 가서 베네치아를 가셨어요. 그리고 스위스 인터라켄인가 그 산이 있는데 그리고 상하이에서 그 뭐라 그러죠? 크루즈? 네. 크루즈를 탔어요. 이게 도대체 왜 잼버리 예산으로 갔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몰라요. 그렇게 갔대요.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감사원이 조사해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니까요. 이 법조인이 대통령이 한 나라에서 네. 이 중앙일보의 이제 박보균 선배가 지금 예. 우리 중앙그룹 선배시죠. 장관하고 있는데 이 법조인 언론인 조합 이 좋지 법조 않습니다. 언론 카르텔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게 예. 다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는 사람들이야. 여기 모인 사람들이 또 그런 카르텔의 중심에 있어요. 법조인 카르텔, 언론인 카르텔, 뭐 정치인 카르텔. 예, 저는 그렇게. 근데 쫓겨나왔잖아요. 여기는 아직도 법조인이시고. 예, 예. 법조인이죠. 예. 저도 가장 사실상 낫네요. 저도 지금 사실상 은퇴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매여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제 생업을 네. 돌보지 못하고 지금 나라 걱정하느라. 아이고야 정말 그래요. 신인규 장관께서 네. 총평을 한번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저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네. 저는 지금 뭐 공무원들 뭐 좀 조지겠다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저는 필요한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니 예. 왜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왜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서 출장 다닙니까? 예. 그죠? 근데 저는 공무원들 책임 묻는 거 플러스 그러면 고위직들은 공무원들 관리 감독 잘못한 책임이 없습니까? 그 있죠. 의사결정권자는 더 큰 권한 갖고 있으면 더 큰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하위직들 책임 묻는 거 대찬성 하고요. 그럼 지금 고위직들 우리 조직위원장들에게는 무슨 책임을 물을 겁니까? 네. 더 큰 책임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책임 있는 답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행안부 장관으로서 어떤 제도 개선이나 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대한민국 행정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행정이라는 것이 기본 통상 행정이 있고 예. 어떤 특수한 행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행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연금 개혁안을 만든다든지 네.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는 창조적인 일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행정력을 갖다 쓰면 될 일인데 그걸 그렇죠.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이 안 된 정부가 기본이 안 된 거라고 하면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나사가 풀려 있거나 더위를 먹었거나 뭔가 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요. 네. 일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 안 하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무책임, 무능. 그럼 전 이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사 책임이 없습니까? 임명한 사람도 대통령이고 이거 경질 안 하면은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과 이건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 사안의 중대성과 네. 여러 가지 그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좀 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총평까지. 저 예. 약간 배 아파요. 왜요? 저기 보면 루빈님이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조금 위로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채팅 많은 네. 분들이 채팅에 글 써주고 계시는데 다들 나도 말 열심히 예. 하는데 조금 신인규 위로부터. 대표님만 다 좋대. 네. 이도경님 아침에 MBN에서 봤어요. 신정현님 오. 팬입니다. 오. 이도경.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루비님, 신인규 변호사님 화이팅. 루비님 김은숙님, 감사합니다. 신인규 대표님 보려고 정치에서 구독 신청까지 오. 알림 좋아요 눌렀어요. 우리 은숙님 감사합니다. 예, 진짜 은숙님 짱. 그리고 짱이라뇨. 뭐라고 합니까? 추임새도 바꿔야 됩니다. 짱, 조금 짱이라뇨. 2023년도 버전으로 좀. 킹왕짱 짱 이런 거 안 됩니다. 킹왕짱.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브바스켓님은 인규형 좋아해요. 왠지 저분 87학번 같은데. 우리 러브 동생 저도 좋아합니다. 예, 그러세요? 러브 동생.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리스 맞나요? 아이리스. 예, 네. 신인규님 나와서 반갑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도경님 이분 따로 모셔야겠는데요. 신정현님, 신인규님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도경님. 짱신. 예, 아니 뭐 은숙님은 나 찐팬이시네요. 우리 야. 신인규 대표님은 팩트만 말씀하시네요. 은숙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루비님 윤 정부는 스스로 무결점이라고 큰 착각을 해서 남탓만 하는 것 같아요. 신인규 대표님 명쾌하세요. 이도경님 또 신인규님 멋집니다. 아이고 예, 과찬이십니다. 이분은 반복적으로 자꾸 네 팬들이 알겠습니다. 많으시군요. 예, 미래 권력 리스트에 신변 있으세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KHT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공천 신경 쓰지 않고 바른 말하는 신변 지지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셨고 KHT 이분이 좀 여러 글 썼는데 제가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네. 이 정부는 책임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뼈 아픈 말입니다. 뼈 아픈 말이죠. 네. 그리고 사실 음, 그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저는 직업이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중립적으로 좀 들어주셔도 돼요. 이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됐어요. 근데 평창 올림픽이 사실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랬죠. 한겨울에 8개월 만에 했죠. 네, 한겨울에 엄청 추운 강원도 한복판에서 야외에서 개막식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 땡볕에 거기서 국제 행사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한 정부에는 8개월 주어지고 한 정부에는 1년 3개월 주어졌단 말이죠. 네. 근데 문제가 생긴 거를 전 정부 탓한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훨씬 큰 대회예요. 네. 사이즈도 훨씬 커요. 훨씬 크죠. 네. 근데 문제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물론 문재인 정부 잘못한 게 많죠. 제가 문재인 정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네, 정말 네. 친문 그 달빛 기사들한테 엄청 저격받은 사람인데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살아야지. 아니 근데 좀 남 탓은 진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안 이제는 했으면 아니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전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잼버리를 인수 받아서 네. 따져봤는데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가보니까 준비 하나도 안 해놨어.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막 얘기됩니다. 책임론 제기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반대로 본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요들이 이상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할 겁니다. 이래놓고 잘못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 탓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점으로. 그렇네요. 아니 그러면 잘 됐으면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이러실 분들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공만 계승하고 과는 계승 안 하겠다. 이거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인 태도기 때문에 마치 여론조사도 높게 나오는 것만 믿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낮게 나오면 또 조작된 거고. 그렇죠. 어떻게 예. 이렇게 일관된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래요. 돌아보면 국제대회들, 특히 국격과 자부심을 올렸던 경험 많은 한국의 많은 행사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대전의 엑스포, 여수의 엑스포. 꿈돌이 기억나죠? 저도 꿈돌이 갔다 기억나. 왔는데. 꿈돌이 너무 좋아했는데. 예, 저는 직접 갔다 왔어요. 초등학교 때. 우와. 2002년 서울 월드컵 다 기억하실 야. 겁니다.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그랬고, 아까 언급하셨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세계적으로 다 극찬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번에만 그랬을까? 근데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개탄을 하는 이 시점에서 최근에 전 정부인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였죠. 이낙연 전 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제가 노란색으로 쳐놓은 것만 좀 같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혹한 속에서 성공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떠올린다. 대통령은 올림픽을 평화롭게 여는 일에 몰두하셨다. 평창에서 벌어질 모든 일은 내각의 몫이라고 그리고 특히 혹한의 대처, 개막식의 성공, 조류 인플루엔자 종식에 집중했다. 정부의 출범 직전에 한철에 3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던 AI를 우리는 빠르게 잡았다. 혹한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개막식 밤에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거라는 예보가 있었고 지붕이 없는 주 경기장에 지붕을 덮을 생각도 했다. 경기장에 내려앉는다라기에 포기했다. 경기장의 방풍막을 객석 곳곳에 히터를 설치하고 자리마다 담요와 방석을 제공해 추위를 이겨냈다.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9개월, 내각 구상 후 8개월 만에 열렸다. 우리는 전인 정부 탓을 할 시간도 없었다. 탓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또 글을 썼네요. 여기에 뭐 하나 또 꼭 추가하자면 아마 이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조차도 없이 출범을 했던 정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두 정부를 비교를 한다 그런다면 훨씬 열악한 상태에서 국제 행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정부 탓할 시간조차도 사실 없을 만큼 바빴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또 보고 나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어찌 보면은 좀 실망이 더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감독에도 비유를 했지만은 네, 그 네. 골프채랑도 그게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골프채도 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휘두르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렇죠. 누구는 오비 내고 헛스윙 하겠지만 정확하게 페어웨이에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선수의 능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내각, 행정 관료들은 똑같습니다. 불변이에요. 이분들은 시험으로 뽑혔고 네. 다 정년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뭐 영혼이 없다라는 말까지 우리가 결례지만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공무원들에게 영혼을 불어넣고 뛰게 만드는 사람 누굽니까? 정치 권력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해놓고서는 남탓. 이거는 정말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네. 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로 사실 국격이 떨어졌다라는 평가도 정말 많이 들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신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격은 실추가 됐고요. 뭐 뉴욕 타임스에도 상당히 좀 예. 비판적인 기사가 실렸던데 지금 뭐 미국이나 영국, 싱가포르는 다 이미 조기 철수를 이미 다 진행을 했었고요. 맞아요. 대한민국 정부는 끝까지 유지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미 다 잼버리가 사실상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격 추락을 뭐 막을 길은 없고요. 네. 저는 참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이 예. 이분들한테 우리가 잼버리를 유치하면서 당연히 국위신장이라는 것이 당연한 이 잼버리 축제의 목표였기도 했고 네. 이분들한테 좋은 추억 남겨줘가지고 다 전 세계 리더들이거든요. 이분들 예. 나중에 다 리더십으로 크실 분들인데 참 이렇게 좋은 추억보다는 우리가 좀 대한민국의 안 좋은 면만 이번에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상당히 이거는 무겁게 생각해야 되고요. 남은 예. 기간이라도 네. 잘 안전하게 또 최대한 이분들한테 좋은 추억들 만들어줘서 저는 맞습니다. 나가시게 해야 된다. 예. 저는 반론이 있습니다. 반론? 이번 잼버리는 국격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건 영국을 아니죠. 철수시킨 세계 5대 국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스코틀랜드 100몇 전투에서 잉글랜드가 패배하고 미합 예. 중국 독립전투, 예. 나치 독일, 오스만 제국 그리고 예. 5번째가 대한민국 잼버리입니다. 영국이 철수한 5번째 국가입니다. MC는 야. 이거 너무 매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이거 이 너무 정도는 네. 국격을 높인 거죠. 지금 미합 중국, 나치 독일, 예. 오스만 제국과 동급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예. 아이고 뼈 아프게 반성해야 됩니다. 네, 네. 저 재밌고. 그리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이런 거예요. 책임지기 싫잖아요. 네, 네.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내려오세요. 아니 본인 말고도 할 사람 많아요. 그 얘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장관들한테 하는 예, 얘기입니다. 좀- 장관 총리. 예, 예.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건들기는 어렵지만은 네, 네. 장관이나 총리는 일하기 싫거나 일을 못 하겠다. 이거 버겁다. 내려오시라고요. 할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네요. 왜 그 자리 차지하면서 왜 나라의 위신을 깎아먹습니까? 맞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아마 오늘자 기사에서 봤는데 미국에 이번에 스카우트 대원 파견한 학부모들이 아마도 미국의 법에 의해서 아마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잼버리 대회에 이 소송전으로 이제
더 번져질 그럴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정말 우리나라의 신용평가가 이제 하락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죠. 자, 이제 고승혁 대표가 가져온 정치 성향별 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잼버리를 어떻게 시민들은 보고 계신가요? 네, 186명에게 그 논란의 잼버리 대회 기간 축소 및 중단 등 검토해야 될까요? 물어봤는데요. 무려 77%가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정치 성향별로도 한번 볼 텐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에서도 50%가 이 잼버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간 축소 및 중단 등 좀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뭐 진보와 중도 보수까지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일부 보수층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댓글도 준비해봤는데요. 보수 댓글 한번 보시면 국제 망신 좀 적당히 시키고 네. 6년 동안 1,000억 원 해먹은 인간들 누군지나 밝혀라고 이렇게 보수 지지자분이 말씀해 주셨고요. 진보 지지자분들 댓글도 준비했어요. 이미 온열 환자가 1,000명 이상 발생했다. 이거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게 어딜 봐서 정치적 이슈로 만드는 거냐 이거 지적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정치적 이슈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중도 이분도 진보구나. 진보에서는 또 이런 이슈가 지금 친윤 반윤으로 갈라치기 할 문제냐. 진짜 이렇게 네. 이게 윤석열이랑 친하다고 잼버리에서 이렇게 시원하고 반윤이라고 막 뜨거운 거 아니에요? 지금 뜨거우세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잼버리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했고 대한민국 위신이 깎인 일인데 맞아요. 여기 진보 네.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정리했는데요. 그 진보부터 보수까지 모든 언론사 사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네. 보수에서는 정치권 내놓은 모두 한심하다. 음. 삼성 현대가 지원에 나서서 그나마 낫다. 뭐 네. 이런 식의 평가가 있었고요. 중도지에서는 문재인 탓, 윤석열 탓, 이탈리아 놀러 다니고 돈 어디에 썼냐. 이 세금 탈루한 사람들 밝혀내라. 진보에서는 이제 성범죄까지 은폐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명백한 윤석열 정부 탓이다. 진보는 약간 다르죠. 윤석열 정부 탓이라는 거 강조하면서 네. 잘 되면 문재인도 할 거냐 이렇게 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좀 그러니까 지금 저 중도 사설에서도 그동안 돈 어디서 썼냐 이거 밝혀라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럼 그 검찰이나 감사원이 제 역할을 안 한 거예요. 지난 그렇죠. 5년에서 7년 사이에. 그렇죠. 왜 돈이 줄줄줄줄 새고 있고 잘못 쓰고 있는데 왜 아무 역할도 안 합니까? 감사원도 발각해서 매년 감사 안 합니까? 감사원 월급 안 줍니까? 매년 밝혀내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발본색원을 했어야죠. 그랬어야죠. 근데 이거를 네. 안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서 잼버리 다 완전히 그 폭망이 되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예산 어디로 갔냐 이거 찾고 있는 것 자체가 전 대한민국이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구나 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보이스카우트 하셨어요? 저 잠깐 했었습니다. 여기. 어릴 때. 전 아람단. 아람단. 그럼 여기 잼버리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네. 왜요? 아람단. 저 스카우트. 저 보이스카우트. 아, 네. 진짜? 역시 또 스카우트. 네, 아람단, 아람단, 예, 아람단. 스카우트도 이제 카르텔로 이제 스카우트 예. 카르텔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네 좋습니다. 잼버리로 서로 니 탓 내 탓 하는 이 중에 아마도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건 부안 군민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5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부안군에 4만 5천 명의 시민들 외국의 시민들이 왔다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12만 병의 생수를 자기들이 직접 돈을 모아 제공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는데요. 오히려 군민들이야말로 잼버리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